갭 투자는 더 이상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갭 투자를 갭 투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뭐죠? 네,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를 한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미리 내가 이사갈 곳을 사두는 경우가 있고요.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죠. 사실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거나 아니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대출 규제가 정부가 원하는 그 효과가 그나마 좀 빠르게 작동을 해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갭으로 한 채를 살 건데 전세를 새로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지만 세입자가 전액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온다면 갭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세 끼고 사는 게 아예 막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고요. 이미 전세가 들어있는 걸 매수하거나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으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못 받으면 전세 못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고 계신데요. 고가 전세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어요. 전세가가 10억이 넘어가는 곳들은 어느 정도 타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하는 생각보다 별 타격이 없어요. 문화센터에 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다들 수억씩 어디서 났는지 가끔 저도 신기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대출이 아니에요. 집값을 부풀리는데 한몫하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고 무엇보다 담보가 없어요. 전세 대출은 자꾸 눈높이를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자금으로는 외곽의 구축 아파트 전세를 살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버리면 더 중심지에 신축을 살 수 있네 라면서 추가 수요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심지의 전세가는 올라가면서 매매가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중심지 선호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면 그런 양극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압박하면 통화량 증가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일이 사업자 말고 일반 직장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를 억제하면 통화량 증가 속도를 억제할 수 있겠죠. 나는 1억이 있는데 2억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으로 쓰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이 2억의 대출을 받게 되면 2억이라는 통화량이 증가한 겁니다. 이런 대출을 한두 명이 받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 받게 되면 엄청난 유동성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대출 규제는 이걸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전세 끼고 갭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혹시 전세를 못 맞추면 어쩌지 이런 심리 때문에 그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안정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럼 부정적인 측면을 볼게요. 전세 끼고 사는 수요 하나당 전세 매물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수요가 없으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공급 부족이 정해져 있는데 전세 매물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전세가는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은 월세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대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더 저렴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보증금을 조금 줄이고 월세를 더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월세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더 많아지게 되면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안 그래도 요즘 장사 안 돼서 상가 공실이 많은데 정리해버리고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시세가 자극이 되겠죠. 이렇게 모든 규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건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 월세가 활성화되고 월세가 올라가게 되고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건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반장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애 둘이 엄청 조잘조잘 거리는 거예요. 이게 자습 시간이었거든요. 선생님은 교무실에 계셨고 제가 교탁 앞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야 조용해 라고 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잠깐 있다가 또 조잘조잘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조잘거리는 소리가 안 들렸던 좀 멀리 있던 애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왜 조용한데 저 반장 혼자 난리치냐. 반대로 조잘거리는 애들 주변에 있던 애들은 아 반장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시의 장을 뽑듯이 학생 때의 반의 장을 투표로 뽑기 때문에 이 반장도 어찌 보면 정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래서 정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서 실거주하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 갭으로 사두려는 분들은 고가
전세가 아닌 이상 전세 맞추는 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정책 예고 같은 게 나왔는데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주택자 비율은 대략 57%거든요. 절반이 좀 넘게 유주택자인데 그들의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자꾸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유세가 어디론가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게 어디냐면 월세나 전세, 즉 임차인에게 전가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보유세가 높아지네, 다주택자 하지 말아야겠다, 갈아타게 하지 말아야겠다, 고가주택 사지 말아야겠다 라는 심리가 강해지면 또 매수 욕구가 좀 꺾이죠. 그러면 집값 상승에 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정책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아요.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 통화량 증가 속도, 사람들의 심리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될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지난번 회식 즐거우셨나요? 혹시 재밌는 회식 주제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회식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